사진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가면은 이게 인물 사진 뭐 이런 거 찍을 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이렇게 끈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면은 이렇게 딱 목에 걸고 다녀요. 목에 걸고 다니면서 사진 찍죠. 네. 그리고 좀 얘는 좀 이렇게 감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감성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컴팩트라고 샀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망한 케이스죠. 네. 뭐 4K 무제한이라고 하고, 근데 진짜 맘먹고 찍으면 뭐 좋기는 해요. 좋기는 뭐. 근데 이 노력이면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 노력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450D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카메라를 사지 않다가 이제 후지 X-E3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샀던 게 여기 소니 RX100, 그 전에 샀던 게 이제 M50을 샀다가 RX100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거 얘는 좀 등치도 크고 복잡하니까 야 컴팩트로 가자 해서 RX100, 야 아끼지 마 뭐 술 안 먹고 이거 밖에서 술 안 먹고 이런 거 사면 되지. 그래서 RX100 여기 샀다가 이거 샀더니 영 부서질까 겁나고 내구성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마이크도 어차피 따로 갖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의 뭐 화질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휴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그냥 병원 동영상이든 뭐 이런 거든 그걸 많이 썼어요. 여기 휴대폰에 꽂아서 쓰는 콘덴서 마이크. 근데 그건 좀 잡음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내가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닌데 또 마이크에 또 무슨 블루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만원, 50만원씩 그렇게 쓰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소니 그 스틱형 이렇게 생긴 거. 그것도 좀 썼죠. 근데 뭐든지 간에 마이크를 쓰면은 저렇게 따로 거추장하게 달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소리를 따서 영상을 만들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합치면 기본 영상이 있고 밑에 넣어서 싱크를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팩트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한 가지씩 부족하게 생기는 거죠. 뭐냐면 화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고정형이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뭐 앞에 뭐 달면은 좀 화각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번잡해지기 시작하면. 화각도. 그럼 광각이 좋겠다 해서 요즘에 광각이 주로 편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휴대폰이잖아. 휴대폰인데 휴대폰은 광각의 화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동영상을 찍어도 그렇고 떨어지는 편이야. 그리고 광량이 없으면 또 더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노트 20이 됐든 아이폰 뭐 11이 됐든 지금 제가 이쪽에서 지금 화면 모니터링 하고 있는 S20 플러스도 그렇고 광각에서 그다지 화질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드리다 말았던 게 S20이나 노트에 들어있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원래 이제 OIS가 광학식으로 손떨림 방지가 광학식으로 들어있기는 한데 그 외로 이제 슈퍼스테디라고 해서 고프로에 쓰이는 방식이 이제 이미지를 크게 찍어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크롭해서 화면이 바뀌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따주는 거죠.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그게 성능이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광각에 있는 카메라를 써서 제가 직접 다 카메라 하나씩 다 하나씩 막아서 확인해 봤는데 광각에 있는 이미지를 따서 중간 거를 잘라서 슈퍼스테디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번 또 큰 줌을 당기면 슈퍼스테디에는 일반 렌즈를 찍어서 그걸 이제 중간 부분을 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능력보다 더 크롭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더 작은 동영상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슈퍼스테디를 쓰면 밤이나 낮이나 화질은 떨어지게 돼요. 밤이나 낮이나. 근데 물론 이제 뭐
아주 뭐 전문적으로 쓰는 거 아니고 뭐 내가 무슨 전문가냐 뭐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들고 다니면서 대충 찍는 건데 야 손 떨림 방지도 돼 뭐 이러면은 그럴 땐 저도 당연히 잘 쓰죠. 근데 화질 저하가 너무 심해서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가만히 있겠더라고. 그냥 얌전히 내가 찍고 말겠다. 이 슈퍼 스테디를 켜서 뛰고 달리느니 그냥 꼭 그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내가 꼭 사실 그렇잖아요. 뛰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짐벌을 슈퍼스테디 광고를 하지만 사실 뭐 오토바이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거기에 이제 짐벌로 휴대폰을 걸어놓고 블랙박스로 쓰는 사람들은 없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액티비티를 한다, 뭐 수영할 때 쓰겠다, 아니면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녹화를 하겠다. 근데 머리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슈퍼스테디가 있는 건 좋은데 이용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는 거지. 여보는 켜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지. 알죠? 아는데 근데 잘 안 쓰지. 처음에만 신기해서 써봤다가 이제 신기하게 써봤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잘 안 가는 기능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보정된 이미지랑 확실히 내가 이걸로 찍어보니까 포켓은 이거는 1.6분의 1인치 그 센서인데 뭐 큰 센서는 아니지. 요즘 1인치에도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얘가 1인치야. 내가 알기로는. 얘가 1인치 센서인데 작은데도 불구하고 1인치 센서인데 어쨌든 얘는 손떨방이 그저 그렇고 얘는 이제 그리고 뭐냐면 카메라는 휴대폰 카메라하고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휴대폰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있는데 확실히 후면 카메라가 화질이 좋잖아요. 후면 카메라가 좋고 G 플립이 탐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다거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포켓2의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가 하나예요. 버튼을 3번 누르면 나를 봤다가 또 3번을 누르면 뒤를 봤다가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앞면이냐 뒷면이냐 그리고 OIS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자체가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보정에 의한 화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설마 이건 너무 작은 카메라라서 야간 촬영까지는 정말 1도 기대 안 했어. 그냥 노이즈 번져 보이겠지. 그냥 글자들 잘 안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4K 60프레임으로 찍은 거 보니까 셔터 타이밍은 100분의 1초로 딱 고정이 되더라고. 근데 ISO는 1000에서 한 6000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야간 화질이 정말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갤럭시 S 이런 애들도 좀 노출 낮춰놓으면은 화질이 괜찮아지긴 하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4K고 뭐고 제가 일전 저녁 해질 무렵에 얼마 전에 사진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거기서만 봐도 화질 저하가 바로 일어나거든요. 비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꽤 괜찮은 화질과 손떨방, 휴대성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포켓2는 이 일본 카메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겠다. 앞에 이렇게 착각하고 자석으로 이제 렌즈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광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렌즈를 조금 다양하게 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나온다거나 하면은 정말 화각도 다양하고 화질 저하도 없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헤드가 조금 더 커져서 만약에 헤드가 조금 더 커지고 센서가 조금 더 커져서 또 화질이 또 더 여기서 진보되거나 하는 날에는 정말 보세요. 일본 카메라들 뭐 작은 기능 하자 가지고 막 손떨방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후지도 저거 손떨방 어느 모델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오만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해결돼 버리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카메라에 새로운 이제 지평을 열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충전도 되게 쉬워요. 보니까 이게 충전도 약간 급속 충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앞에 붙이는 렌즈는 정말 개선이 필요하겠더라. 그걸 붙이니까 별로던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거는 초광각이기 때문에 그거의 성격이야 그냥. 약간 어안 렌즈 같은. 어안 렌즈처럼 어안 렌즈로 나온 거야. 요즘 광각은 어안 렌즈를 쓰냐고. 그런 특징.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샀어.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샀다고. 여보가 산 거야? 아니야.
아니 난 따로 산 거, 이거는 콤보 패키지로 산 거죠. 옛날에는 어안렌즈 이렇게 이게 화각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로 액세서리로 어디서 서드 파티로 구해서 샀다고. 근데 왜 여보는 들어있던 거야? 이거 이제 얘네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콤보 키트에 넣어준 거야. 아, 근데 그냥 화각이 넓어 얘는. 그런가? 초광각은 원래 다 어안이야. 초광각은 전부 다 어안이야. 100만 원짜리 사도. 재미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거리가 한 몇 센치 될까? 60 하나, 둘, 셋. 이게 60이다. 이 정도 지금 60cm 거리에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45. 그래서 제가 쓰던 저 짐벌 모바일 3는 형을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잘 쓰진 않으니까. 요거 형 주기로 했어. 형이 너 안 쓰면 나 주라. 그래서 이건 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버리진 않는 성격이라서 장기 임대 형식, 홍콩처럼 장기 임대. 언젠가 저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종의 거의 준다라는 말이지. 근데 모르시겠지만 진짜 돌아옵니다. 예전에. 돌아올 수 있어. 충분히 10년 안에. 근데 필요하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할 텐데. 내가 형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형은 이제 제가 사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근데 내가 사실 풀프레임이나 이런 것까지는 욕심이 없거든. 그런 것까지는. 풀프레임까지는 안 바래. 4K의 고화질 뭐 내가 편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몇 기가 되는 동영상을 내가 몇 분 동안 뭐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편집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거진 이제 휴대성이나 사용성, 내가 자주 쓸 수 있을 것, 뭐 사놓고 어디 처박혀 있으면 안 되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이제 하는 일 이런 거랑 전체적으로 조합을 했을 때 내가 자주 할 것인가, 자주 쓸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방도 사서 이렇게 X100V랑 이 RX100을 몇 달 동안 들고 다녔어요. 몇 달 동안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실제로 찍나, 이제 진짜 내가 체험을 해보자.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찍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 찍었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찍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동선이 제가 어디 출사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20대 때나 이럴 때는 친구하고 출사도 가고, 꽃도 찍고, 나무도 찍고, 절도 찍고, 뭐도 찍고,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동선이 크게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냥 내내 그 동네인 거지. 오늘 점심 먹으러 갔던 데가 어제 점심 먹으러 갔던 데고, 이게 동선이 비슷하다 보니까, 겨우 꺼내봐야 휴대폰으로 찍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그냥 잘 안 쓰게 되더라. 그래서, 그놈이구나, 나 같은 애들은 뭘 사나 비슷하다. 그냥 들고만 다녔다 뿐이지. 그러면 결국엔 그냥 들고 다니기 편한 게 좋겠구나. 근데 들고 다니긴 좋은데 단점들이 존재하잖아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이거는 화질이 안 좋고, 이거 손떨방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형 내가 이래서 마이크도 한번 사보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마이크도 남들이 좋다는 마이크도 사보고, 뭐 이런 로데 마이크도 사보고, 뭐 콘덴서 마이크도 사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다고 하는 뭐 M50도 사보고, RX100도 사보고, 뭐 다 사봤지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포켓2로 사고 나니까 그냥 됐다 그냥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차를 사려고, BMW 5시리즈를 사려고 뭐 1년 동안, 뭐 아니면 6개월 동안 계속 살까 말까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딱 사고 나면은 그 고민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마이크도 그 사라진 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18만 원인가가 비싼데, 저는 이거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만지고 해도 잡음이 들어가지 않나요? 소리 들어가. 근데 이렇게 중간에 껐다가 킬 수도 있고, 끄면 꺼지고, 켜면 다시 녹음이 들어가고, 그것도 더 정말 마음에 들고.
음질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음질도 정말 괜찮고. 또 굳이 단점을 닫자면 데드캣이 너무 잘 빠져서 잃어버릴까봐 그냥 한 군데 놔뒀어요. 그냥 잃어버릴 것 같아. 데드캣이 뭐야? 여기 소리 나지 말라고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아. 털처럼 붙여놓는 거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 떼놨고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 100%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접착제로 붙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살짝 좀 겁나고. 나는 저 불빛이 밑에 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 요거는 이렇게 사실은 이게 보통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죠.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가려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소리 그 밑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좋았을 것 싶네. 밑바닥에. 근데 또 찍는 사람은 또 보면 또 야 녹음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잖아. 이거 안 켜져 있으면 모르면 또 되게 중요한 거죠. 야 녹음 안 들어갔어. 밑에 소리 있다고 밑에. 야 소리 안 들어갔어. 이러면 어떡해. 하다가 중간에. 밑에.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고민이 끝났다. 그리고 아마 저 앞에 붙이는 렌즈들은 종류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일반 화각이라든지 지금도 보면은 살짝 여기 뒤에 벤치 우리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가 살짝 V자로 휘어 보이거든. 여기서 봤을 때는 광각이구나. 약간 광각이라서 왜곡이 있어요. 이게 살짝 이렇게 휘었어. 원래 일자인데. 근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액세서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렌즈가 f1.8이야. 보니까 엄청 밝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들 다들 유튜버들이 엄청 빨아 제꼈던 카메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이 재미는 없겠지만 제가 별로 제가 지난 1년, 2년 동안 쓰면서 처박아 놓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